안녕하세요. 이시우TV의 이시우입니다. 해당 분석은 초안 분석이며 최종 분석과 픽은 하단 댓글에 있는 링크로 문의 주시면 방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입장은 무료로 진행되며 절대 금전적인 요구를 일체하지 않습니다. 이번 분석은 승부식 14회차 해외 축구 2경기 분석 진행해 보겠습니다. 우디네세는 이번 경기에서 3호의 전술을 활용하며 중원 장악을 바탕으로 공격적인 운영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 선수로는 토뱅, 산체스, 카마라, 파에로, 로브리치가 중원과 측면에서 활발히 움직이며 공격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파에로는 하프 스페이스를 활용한 침투와 날카로운 패스로 상대 수비를 흔들 가능성이 높으며 로브리치는 중거리 슈팅을 통해 득점 기회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후반전에는 교체 명단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제무라와 루카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들이 경기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우디네세는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강한 모습을 보이는데 프리킥과 코너킥에서 제공권이 좋은 선수들을 활용해 득점을 노릴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측면에서 적극적인 크로스를 시도하면서 다양한 패턴의 공격을 전개할 것으로 보이며 상대 수비의 빈틈을 효과적으로 공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베네치아 역시 3호의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경기를 운영할 것으로 보이며 포우얀팔로, 예보아, 엘레르트손, 니콜루시를 중심으로 공격을 전개할 전망입니다. 베네치아는 빠른 역습과 측면을 활용한 공격 전개에 강점을 가지고 있지만 최근 경기력과 수비 조직력에서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수비진이 상대 공격수의 움직임을 효과적으로 차단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며 중앙과 측면에서 공간을 쉽게 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현재 리그 11위에 자리한 우디네세는 중위권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경기력을 유지하고 있지만 베네치아는 리그 19위로 강등권 싸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베네치아는 올 시즌 수비 조직력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면서 많은 실점을 허용하고 있으며 이는 경기 운영에서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중앙과 측면 모두에서 공간을 내주는 일이 잦고 특히 상대 공격수가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 공을 잡았을 때 제대로 된 압박이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이 자주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이번 경기에서도 베네치아의 수비 불안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했을 때 우디네세는 경기 초반부터 적극적인 공격을 통해 베네치아의 수비 약점을 공략할 것으로 보입니다. 파에로는 중원에서 창의적인 패스를 통해 공격을 전개하고 산체스와 카마라가 측면에서 빠르게 침투하며 상대 수비를 흔드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세트피스 상황에서 제공권이 좋은 선수들을 활용해 득점을 노리는 장면이 자주 연출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베네치아는 수비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안정적인 수비 블록을 형성하며 역습을 노리는 전략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중원에서 우디네세에게 주도권을 내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공격 전개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오리스타니오와 카르보니가 후반전에 투입될 경우 경기 흐름을 바꿀 가능성이 있지만 전반적인 경기 운영에서 우디네세보다 불리한 위치에 놓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경기는 홈팀 우디네세가 주도하는 흐름 속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베네치아는 수비 조직력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한 상황에서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더욱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으며 우디네세가 보다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두 팀 모두 신중한 경기 운영을 펼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다득점보다는 효율적인 경기 운영이 예상됩니다. 이 외에도 다른 축구 분석과 농구 분석 및 종합픽이 궁금하시다면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주세요. 몬차는 이번 경기에서 4-4-2 포메이션을 활용하여 경기를 운영할 것으로 보이며 선수들 간의 유기적인 움직임을 통해 공격 기회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니엘 말디니, 주리치, 추리아, 비앙코가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측면과 중앙을 오가는 패턴 플레이를 통해 상대 수비를 흔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니엘 말디니는 개인 기술이 뛰어난 선수로서 측면에서 빠른 돌파를 시도하며 상대 수비를 무너뜨리는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박스 근처에서 정확한 크로스나 컷백을 시도하여 득점 기회를 만들어낼 것으로 보입니다. 주리치는 강한 피지컬을 활용해 최전방에서 버티는 역할을 맡으며 동료 선수들이 공격에 가담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중원의 비앙코와 추리아가 후방에서 올라와 공격을 지원하며 상대 진영에서의 압박을 통해 세컨드 볼을 장악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몬차의 공격이 말디니와 주리치의 역할에 크게 의존하는 만큼 상대팀이 이 두 선수의 움직임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경우 몬차의 공격 전개가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후반전에는 카프라리와 모시 마르틴스가 교체로 투입되며 공격에 변화를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카프라리는 경기 흐름을 읽고 공간을 찾아 들어가는 능력이 뛰어난 선수이며 모시 마르틴스는 빠른 발을 활용해 역습 상황에서 상대 수비를 공략할 수 있는 자원입니다.
그러나 몬차가 전반적으로 공격 패턴이 단순한 팀인 만큼 상대의 수비의 조직적인 대응에 따라 공격의 효율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베로나는 3-4-1-2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경기를 운영할 예정이며 공격진에서는 탱스테트, 사르, 수슬로프, 세르다르, 브라다리치가 핵심적인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입니다. 베로나는 빠른 패스를 활용한 공격 전개를 선호하며 특히 수슬로프와 사르가 중원에서 유기적으로 연계하며 상대 수비를 공략하는 방식의 플레이를 시도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들은 박스 근처에서 짧은 패스를 활용한 2대1 패스를 통해 침투하는 공격 루트를 자주 활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르다르는 중원에서 공격과 수비를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으며 필요할 경우 수비적으로도 기여할 수 있는 멀티플레이어입니다. 브라다리치는 측면에서 크로스를 올리거나 중앙으로 이동하여 연계 플레이에 가담하는 등 공격 지원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이 큽니다. 후반전에는 벨라아인과 라조비치가 교체로 투입되며 공격에 변화를 줄 수 있지만 이들이 경기의 흐름을 단숨에 바꿀 만한 강한 임팩트를 보여줄지는 불확실합니다. 양 팀의 현재 리그 상황을 보면 몬차는 20위, 베로나는 17위에 머물러 있으며 강등권에서 탈출하기 위한 승리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경기력 분석 결과 두 팀 모두 공격적인 다양성이 부족하고 패턴 플레이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해 경기 내내 단조로운 흐름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몬차는 측면 돌파와 크로스를 활용한 공격에 의존하는 반면 베로나는 빠른 패스 플레이를 통해 박스 안쪽을 공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격 패턴이 상대 수비진에 읽힐 경우 효과적으로 득점 기회를 창출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후반전으로 갈수록 두 팀 모두 공격 전개가 더욱 둔화될 가능성이 크며 양 팀 모두 실수를 최소화하는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선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경기는 두 팀 모두 적극적인 공격보다는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화려한 득점 장면이 많이 나올 가능성은 낮으며 신중한 경기 운영 속에서 팽팽한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무승부 가능성이 높으며 전체적으로 저득점 경기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끝으로 정확한 배당 변동에 따른 실시간 추적과 최종 예측은 배팅 마감 직전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위 부분을 참고하는 배팅이 아닌 더 근시적인 결과는 배당률 흐름의 변화 및 경기 시작 전 결장자 정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함께 배팅으로 더 효율적인 승률을 만들고자 만들어낸 채널입니다. 모든 경기를 영상에 담아내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이외 다른 경기들의 정보와 결과 예측 및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분석방으로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최선을 다해 보이겠습니다.